우리가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봤어요. 이번에는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을 읽어보려고 해요. 제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덕실이가 말을 해요. 이 제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선생님, 덕실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서 덕실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살펴봐야겠군요. 자, 그리고 말을 해요. 덕실이가 말을 해요? 덕실이가 말을 하는 게 뭔가 특이한 상황인가 봐요. 재미있는 상황인가 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전별숙 친구가 선생님 재밌겠어요. 재밌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시스템 전원을 끄셔도 됩니다. 자, 이런 말 어디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이죠? 컴퓨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이죠. 수일이는 컴퓨터 모니터에 나온 글을 보며 발로 책상 아래 전기 스위치를 딸깍 껐다. 자, 덕실이가 아니라 지금 누가 나오고 있나요? 수일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인물인 것 같죠? 수일이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겠네요. 조금 전에 들어가서 돌아다녔던 컴퓨터 게임 속의 세상이 아직 눈앞에 아른거린다.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게임을 재미있게 했었나 봐요. 다음 내용 봅시다. 마고전설이라는 게임인데, 마고전설이라는 게임이래요. 게임의 이름이네요.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 때 나쁜 귀신들이 돌아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막 잡아가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래요. 그런 내용의 게임이래요. 사람이 귀신한테 붙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도 귀신이 된대요. 붙잡히면 안 되겠군요. 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돌아다니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 세상이 온통 귀신 천지가 된다는 좀 터무니없는 줄거리다. 조금 말이 안 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줄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다음 내용 볼까요? 지금 수일이가 하는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들고 논밭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또 어떻게 한다? 공장도 세우고 산에는 성을 쌓아 군사들을 훈련시켜 귀신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자,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무엇입니까? 게임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게임을 시작하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한대요. 그 일이 만만치 않아서 만만치 않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일이가 게임을 한 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갖가지 귀신들을 만나 하나씩 쓰러뜨리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이 손에 땀이 날 만큼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하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귀신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너무 재밌게 느껴진다. 흥미롭게, 짜릿하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온갖 도술, 온갖 요술이나 마술을 부리는 대왕 귀신을 물리쳤을 땐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다. 수일이가 게임을 하다가 뿌듯함도 느낀대요. 게임 속 세상에서는 수일이가 무엇이라고요? 게임 속 세상의 주인이어서 모든 일을 수일이가 결정한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일이 생각대로 컴퓨터 속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며 귀신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게임 속 세상은 수일이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뜻이지요.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그러다가 게임 속 나라, 게임 속에서 빠져나와 컴퓨터를 끄면 이제 어때요?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주 다른 세상이 수일이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다른 세상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세상일까요?
게임 속 세상과는 다르다는 얘기겠죠. 컴퓨터 바깥의 세상은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다. 주로 수일이가 이끌려 다녀야 하는 세상이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다. 게임 속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읽어보았으니까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수일이가 하는 게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책에 나와 있었어요? 네 글자였죠? 그렇죠. 마고 전설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잘 대답을 해줬네요. 좋아요.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게임에서 수일이가 하는 일과 거리가 먼 거. 우리 인별미 친구, 정별숙 친구 정답 잘 이야기해줬어요. 수일이가 하는 일과 거리가 먼 것. 우리 게임에서 수일이가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공장 세워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논밭을 일구어 곡식도 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귀신들을 훈련시킨다고 했나요? 아니죠.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게임이라고 했었죠. 아닙니다. 성을 쌓아 군사들을 훈련도 시켰고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 마을도 만들었어요. 김별현 친구, 오별주 친구, 이별은 친구가 3번이라고 잘 이야기해줬어요. 18번에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게임을 하는 수일이의 마음. 우리 어때요? 이야기를 읽을 때 공감하면서 나의 경험을 떠올리면 좋다고 했잖아요. 수일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게임을 하는 동안 수일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고 지쳤나요? 무섭고 황당했나요? 재미없고 지루했어요? 불안하고 화가 났나요? 어땠다고요? 그렇죠. 김별영 친구 잘 얘기해줬어요. 김별희 친구도 얘기해줬네요.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했죠. 왜 그랬나요? 귀신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동안 수일이의 마음은 5번 아슬아슬하고 짜릿짜릿했습니다. 이별지 친구, 우별구 친구, 노별우 친구 5번 잘 이야기해줬어요.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게임 속 세상과 현실 세상이 어떻게 다르다고 하였는지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 부분이 나온 것을 그래서 찾아보면 되겠죠. 게임 속 세상과 현실 세상이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컴퓨터를 끄면 아주 다른 세상이 수일이를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 바깥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라고 했었죠. 김별우 친구가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잘 이야기해줬어요. 김별호 친구도 수일이가 이끌려가는 세상. 맞습니다. 그럼 19번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게임 속 세상에서는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현실 세상에서는 수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김별은 친구도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이게 뭐야? A. 방학 동안 학원에만 왔다 갔다 했어. 지금 수일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방학 상태인 것이죠. 수일이의 말입니다. 컴퓨터를 끄자마자 맥이 탁 풀리며 기운이 탁 빠지며 짜증부터 났어요. 달력을 보니 방학이 일주일도 안 남아 있어요. 곧 개학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8월 25일이니까 여름방학인가요? 겨울방학인가요? 여름방학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6일 남았다. 개학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우리 엄마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내가 둘은 있어야 돼. 수일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둘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2명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대신 숙제도 해줬으면 좋겠다. 나 대신 학원도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글을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봅시다. 수일이는 걸상 옆에 앉아있는 덕실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덕실이. 덕실의 이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걸상이라는 것은 걸터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들을 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걸상 옆에 앉아있는 덕실이가 마치 엄마라도 되는 듯이 가방을 집어서 덕실이를 곁눈질로 흘겨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째려보듯이 흘겨보며 말했어요. 그러고는 영어학원 가방을 집어서 퍽 소리가 나도록 방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진짜 내가 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수일이의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는 학원에 가고 하나는 마음껏 놀 수가 있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한 명은 학원에 가고 한 명은 놀 수 있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정말 네가 둘이었으면 좋겠어? 지금 분명 수일이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인 걸까요, 여러분? 이별이 친구가 이런 얘기했어요. 과연 덕실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덕실일까요? 자, 이 말을 누군가가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수일이가 대답하죠. 둘이었으면 좋겠어. 자, 이어서 봅시다. 참말이야? 이건 또 누가 하는 말이죠? 수일이가 둘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참말이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 참말이야.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네가 말을 했니? 대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수일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누굴 봤다고요, 여러분? 조별이 친구, 조별진 친구, 누구? 허별주 친구. 그렇죠. 덕실이를 보았습니다. 덕실이. 덕실이가 말을 했나 봐요. 이 글의 제목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말이야 벌써부터 했지. 덕실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네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야. 나는 말하면 안 되니? 왜 수일이가 놀랐겠어요? 덕실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나 봐요, 아마도. 유별임 친구가 선생님 덕실이가 강아지 같아요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덕실이가 꼬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꼬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아마도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종류들이 되겠네요. 아주 잠깐 동안 수일이는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다. 꼬리를 흔들면서 말을 하는 것이 있다, 내 앞에.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어서 살펴봅시다. 엄마! 깜짝 놀랐어요, 수일이가. 덕실이가 말을 해요. 수일이가 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쳐서 덕실이가 말을 해요. 수일이는 방문 앞 나무 층계, 계단을 쿵쿵쿵 디디며 마루로 내려와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내려온 거예요. 덕실이가 말을 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예상대로 과연 덕실이가 정말 강아지가 맞을까요? 다른 동물은 아닐까요? 자, 한번 봅시다. 20번 문제예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누구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인물 누가 있죠? 아빠, 할머니 아니고요. 수일이 나왔죠. 그 다음 덕실이 나왔고 동생은 나오지 않았네요. 여러분, 인물이라고 해서 꼭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도 주인공이라면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물은 수일이와 덕실이 두 명을 다 찾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21번 문제 풀어볼게요. 수일이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수일이가 바라는 소원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어른이 되는 것? 계약을 빨리 하는 것? 덕실이가 말을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건 아니죠. 내가 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왜요? 한 명은 학원에 가고 한 명은 놀 수 있으니까요. 덕실이가 대신 학원에 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오별은 친구가 상상치 못한 전개 빠밤 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런가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22번이에요. 수일이가 21번에서 답한 것과 같은 소원을 바라는 까닭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둘이라면 어떻게? 하나는 학원에 가고 하나는 마음껏 어떻게 한다? 놀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소원 다들 가진 적 있다고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좋아요. 23번에 별표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죠? 앞에 출렁출렁은 시였고요. 이 덕실이가 말을 해요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중요한 사건들이 항상 등장해요. 여러분이 읽었던 이야기들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왔을 거예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줬다든지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덕실이가 말을 해요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 있겠죠. 1번, 수일이가 말을 한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2번, 덕실이가 말을 한 것. 그렇죠. 덕실이가 말을 했어요. 김별산 친구, 이별연 친구, 배별준 친구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죠? 덕실이가 말을 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꼬리를 흔드는 친구가,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꼬리를 흔드는 친구가 말을 한다. 뉴스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2번입니다. 덕실이 아직 춤은 안 췄습니다. 수일이가 게임을 한 것. 2명의 수일이가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좋아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너무 궁금하죠?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지.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수일이 방은 2층으로 오르는 나무 층계 계단의 중간쯤에 있는 다락방이다.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보통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썼던 아주 작은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2층에는 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그분들은 바깥에 있는 층계 계단을 쓰신다. 아래층에는요, 방이 모두 3칸인데 지금 수일이의 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일이네가 방 2개와 큰 부엌, 그리고 마루를 쓰고 뒷방 하나와 그에 딸린 작은 부엌은 예주라는 대학생 누나가 새들어 지낸대요. 예주 누나는 방학이라 자기 시골집에 가고 지금 없습니다. 집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마! 수일이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덕실이가요. 예, 너 또 학원 가기 싫으니까 엉뚱한 소리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여기서 엉뚱한 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덕실이가 말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면 말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다. 청소하시고 계셨나 봐요. 아니에요. 정말로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덕실이의 정체가 여기 나옵니다. 고양이 아니고요. 덕실이의 정체는 강아지, 멍멍개였습니다. 개들도 무슨 말인가 하기는 하겠지.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즉 이 말인즉슨 그래, 멍멍하긴 했겠지. 하지만 말을 한 건 아니라는 뜻이죠. 나하고 말을 했다니까요. 나는 알아들었어요. 덕실이가 나한테 나는 말하면 안 되니? 그랬어요. 마구마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어달라는 것이죠. 얘가 더위를 먹었나? 너 지금 여름방학이죠. 너무 더워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니? 이런 뜻입니다. 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학원에 나가. 늦겠다. 엄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욕실로 다시 들어가 버리셨어요. 말을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수일이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하고 다시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마음을 다져 먹었다. 덕실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글까지 쓴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수일이가 마음이 상했어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